이번에는 국내 증시 마감 상황 말씀드리기 전에 연초부터 하락해서 지금 벌써 6월 20일, 6월 하순이죠. 벌써 반년이 흘렀습니다. 1년의 반이. 앞으로 10일 남았지만 연초부터 지금 6개월째 쭉 하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6개월, 앞으로 또 6개월, 1년 얼마든지 의무적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1년 동안 하락이라 그러면 1년 지나고 보면 금방이에요. 나스닥 100과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말이 최고치였어요. 그러면 벌써 7개월째예요. 여러분, 1년 기다릴 수 있어요? 아니, 평생 투자한다면서? 평생 보유한다면서? 그 하락장 1년 못 기다려요? 그렇죠? 우리는 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격상 주가 하락이 도저히 불안해서 나는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부. 제가 그럼 두 손 들어야죠. 뭐. 아무리 멘탈 관리 해드려도 주가 하락 무서워하시면 이건 사람의 성격상 어쩔 수 없어요. 주식 투자 포기해야죠. 돈이 문제입니까? 사람 나고 돈 났지. 그죠? 돈 나고 사람 났습니까? 얼마나 흔한 말이에요. 돈이 문제예요? 건강이 첫째지. 그러다가 생명줄 짧아져요. 성격상 도저히 이렇게 투자가 안 되겠다는 분들, 특히 주식은 등락이 심하잖아요. 유동성이 아주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도저히 안 맞아. 그러면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다리세요. 결국에는요 다 올라가요. 그리고 내가 지금 손해하고 매도하지 말고 내가 그나마 은행 이자라도 남기고 매도할 기회 분명히 옵니다. 기억하십니까?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특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 지금 60% 가까이 상승했죠? 2달도 안 됐는데 이제는 플러스 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떠나고 싶어요? 떠나세요. 은행이자 정도만 딱 더 수익 나는 상태, 그 상태 되시는 분들 떠나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거 보면 아쉬워서 못 떠난대요. 그중에 떠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원위치 올라온 거 보면 야 이게 주식이구나. 주식 투자가 이런 맛이구나. 그러고 아마 안 떠날 거예요. 수익 더 내고 싶어서. 사람의 심리거든요. 자, 코스피 봅시다. 코스피가 2400도 깨졌어요. 오늘 많이 하락했죠? 2.04% 하락해서 2391. 1년 7개월 만에 19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거의 2년 가까이 되죠? 다우도 마찬가지예요. 또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 가을 그때 수치로 떨어졌으니까. 코스닥은 3.6% 하락 769. 개인이 1800억 매수했고 외국인은요 지속적으로 매도 중에 있어요. 6600억 매도했습니다. 기관이 오랜만에 4400억 매수했습니다. 미국 선물지수 하루 종일 플러스예요. 그런데 오늘 문 닫는 것, 문 안 연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오늘의 선물지수 또 내일의 선물지수 합해서 또 내일 밤에 적용이 되겠죠. 근데 요즘에는 워낙 등락의 변동이 심해서 선물지수만 봐서는 가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유럽 증시 다들 상승 중입니다. 일본이 0.74% 하락했어요. 중국이 나홀로 계속 상승하다가 오늘 0.04% 하락했습니다. 홍콩은 0.42%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식시장이 국내 코스피가 지난주 6% 가까이 떨어졌어요. 근데 오늘 2400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연중 최저치 또 갈아치웠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블랙 먼데이. 지난주 월요일도 검은 월요일이었는데 오늘도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이 되면서 아침에 문 열자마자 팔자 주문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어요. 특히 외국인들이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연저점을 다시 갈아치웠어요. 또 코스닥도 2020년 7월 이후에 2년 만에 최저점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를 희생해서라도 돈줄을 조일 거라는 그 우려, 이것 때문에
신흥국에 대한 투자 심리가 계속 위축되고 있어요. 그리고 강달러, 계속 달러 쪽으로 돈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가증권, 코스닥 8천억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 계속 떨어지고 있죠. 외국인이 2,600억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도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 떨어지고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매도한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주식 담보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담보 부족으로 강제 처분당하는 그 강제 그 매매, 반대 매매. 그 계좌가 아침에 9시장 열리자마자 30% 하락한 그 금액으로 매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하락을 부채질했습니다. 또 특징적인 것이 삼성전자 오늘 다시 하락하면서 6년 만에 외국인 지분율이 50% 아래, 49% 아래로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모두 줄줄이 지금 신저가를 경신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투자 중인 종목들이 대부분 미국향 종목들이에요.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 코스피를 비롯해서 이 개별 종목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가슴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극히 일부 여러분들 중에서도 국내 개별 종목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그 알턴이 아직 뽑지 못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 보면 계속 추락 중이에요. 그런데 뭐 미국 증시만 뭐 상승 중은 아니에요. 다 같이 하락 중이에요. 제가 리밸런싱 말씀드렸죠. 본인이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투자 중인 ETF 종목들 시가총액 순위 1등부터 5등까지 오늘 다 상승했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지금 시가총액이 4조 2천억 가까이 됩니다. 오늘 3.02% 상승해서 17,250원. 며칠 전에 16,000원에서 5원 모자랐죠. 15,995원. 16,000원 넘어가겠습니까? 했었죠. 근데 그것이 16,000원 넘어서 17,000원 넘어가겠습니까? 했는데 오늘 넘어갔네요. 또 이것이 무조건 5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면 차이나 전기차가 이틀만 하락했어요. 지금 6월 20일 아닙니까? 계속 상승 중이에요. 이틀만 하락하고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일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르내릴 것입니다. 계속 오르진 않아요. 어떤 종목이든지 오르내리면서 계속 우상향을 할 것입니다. 타이거 나스닥 100 오늘 1.49% 상승했어요. 아침부터 계속 나스닥 100은 상승이었죠. S&P 500과 필반나는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마지막에 0.21%, 0.22% 상승했습니다. 또 테크탑 10 1% 상승했어요. 필반나 9,010원. 미국 테크탑 10 9,600원. 2022년 6월 20일자 주가입니다. 앞으로 3년 후에 이 주가를 뒤돌아본다면 이거 정말 엄청나게 쌀 것입니다. 4월 26일 날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가 바닥이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58.4% 상승했어요. 똑같이 홍콩 차이나 전기차도 4월 26일 날이 바닥이었어요. 그때부터 54.8% 상승했어요. 주가의 흐름을 보면 홍콩 차이나 전기차를 이거와 국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함께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홍콩 차이나 전기차는 20년 1월에 상장했어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는 20년 12월에 상장했어요. 11개월 차이 나죠. 거의 1년 차이 나요. 2020년 1월에 상장하고 2020년 마지막 12월에 상장을 했어요. 이 흐름대로 간다면 내년 5월쯤 되면 홍콩 차이나 전기차를 본다 그러면 이 기준으로 내년 5월쯤이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가 28,000원 이 흐름으로 본다면 말이죠. 28,000원 예상할 수가 있어요. 또 28,000원 안 온다고 또 막 뭐라 그러지 마세요. 지금 홍콩 차이나 전기차가 11달 무려 1년 가까이 먼저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행하는 지수를 이 주가를 쭉 살펴보니까 내년 5월쯤 되면 타이거 차이나도 28,000원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거 당연히 맞진 않죠.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들 중도 연중으로 보면 하락폭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특히 BYD가
무려 연초부터 지금까지 26%나 상승했어요. 매출이 꽤 많이 늘어났거든요. 중국의 전기차 1등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뭐죠? 테슬라가 1등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중국에서는요. BYD가 판매량이 월등히 1등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여기는 장점이 뭔가 하면 배터리들 사오는 게 아니라 배터리까지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CATL 그러면 자동차 못 만들어요. 배터리만 만들어서 자동차, 전기차 업체에 납품을 하죠. 근데 BYD는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그 배터리까지 자체에서 다 소화를 합니다.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BYD가 26% 상승을 했어요. 또 간펑 리튬도 5% 상승했어요.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 비중을 보면 전에는 CATL이 비중이 높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CATL이 한 5등 정도로 떨어지고 구성 비율로 지금 1등이 BYD입니다. 근데 마침 BYD가 이렇게 수익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국내 시가총액 순위 1등부터 5등까지 가장 무난한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중으로 보면 수익률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3%. 이제 연중으로 보면 작년 11월이 고점이었지만 올 초부터 연중으로 보면 이제 곧 플러스로 돌아서겠습니다. 타이거 나스닥 100 25% 하락 중, 타이거 S&P 500 17% 하락 중, 필반나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30%. 테크탑 10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여러분 걱정되세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염려 없어요. 여러분 몇 년 생각하세요? 주식 투자. 1년, 2년 생각하세요? 가세요. 그런 분들 필요 없어요.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분들 위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짧아도 5년 이상 보유할 건데 지금 이렇게 몇 달 동안 하락하는 거 이건 문제 안 됩니다. 하락하는 구간에 지금 차이나 전기차도 여러분들 댓글 요즘 보니까 이런 댓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유 나 그때 더 살 걸.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나고 난 데는 그래요. 이게 계속 평생 쳇바퀴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나고 난 데 보면 그때가 저점이었는데 왜 용기를 못 냈지? 내가 그때 더 썼어야 되는 건데. 그때 용기를 냈어야 되는 건데. 항상 그래요. 지금요?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미국 향 종목들 그러한 단계예요. 근데 차이나 전기차처럼 V자로 확 꺾어 올라가진 않아요. 앞으로도 지금 바닥은 아니더라도 무릎까지는 와 있고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앞으로 10%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십시오. 그러면 무릎에서도 사고 바닥에서도 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과정이에요. 이럴 때 월급 나오는 대로 부지런히 모으세요. 나중에 큰 효자 종목 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